오빤 전기쟁이와 기능사 기출문제 회로 이론 풀어볼게요. 첫 번째가 정상 상태에서 원자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원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성질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처럼 원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양성자와 전자는 극성이 같다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맞습니까? 맞는데 형님 네. 답이 아닌 것부터 설명해줘요. 답이 먼저 나와버리니까. 답이 아닌 것은 답이에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자의 전하량이 뭐냐? 콜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알기 전에 이렇게 전자의 전하량하고 아까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양성자, 원자 핵이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 돼 있고요.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하량, 콜롬과 질량, 킬로그램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양성자는 뭐냐면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양성자니까 플러스가 보고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1.60219 10의 마이너스 19승. 근데 대부분 할 때 1.602 여기까지만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1.67206 10의 마이너스 27승. 이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중성자도 1.672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등.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9.10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전하량,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죠. 그러면 3번분도 한 개의 전자 질량, 한 개의 전자 질량도 답이 나오죠. 9.109 10의 마이너스 31승.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원자 핵이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자 핵에서 자유로이 벗어날 수 있는 건 전자입니다. 외부의 힘을 받아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전자, 재생 목록에 보시면 전기 이론 이해하기에 전류는 무엇인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전류에 대해서, 자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자유전자. 그러면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출문제에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죠. 근데 3번에 보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 세 개 다 더한, 질량이 세 개 다 더한 답이 다. 그 다음 1. 일렉트론 볼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W는 일렉트론 볼트 줄입니다.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은 아까 위에서 봤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전이차가 1. 그러면 답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100V의 전이차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100V 여기에 100만 곱해주면 6.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저번에 강의 시작할 때는 2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요. 2명이 오늘 쉬고 있습니다. 강의가 워낙 재미가 없어서
강의 수업을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은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좀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지만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아무도 참석해 주지 않았지만 기능사, 필기, 2회차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일단 답은 대전인데요. 그럼 대전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전이라는 것은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대전이란 그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지거나 작아지는 것, 즉 양전기, 음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양전기는 플러스 대전 상태, 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요. 음전기는 마이너스 대전 상태, 전자가 과잉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유전자 이동이 전자 이동으로 양전기, 음전기 뛰는 거, 전자 이동으로 답 대전이겠죠. 세 번째도 똑같네요. 전자 상태가 과잉된 상태. 전자 상태가 과잉된 상태를 뭐라 했죠? 음전기라겠죠? 음전기, 마이너스 대전 상태가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에 전기를 띠게 되는데 무슨 현상인가? 마찰에 의해서 생긴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는데요. 이 마찰전기에 의해서 대전되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 전하를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번에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현상은 마찰전기에서 대전되는 물체, 대전체, 전하, 정전기. 대전이겠죠. 3번은 대전입니다. 무슨 현상이야? 대전 현상. 그 다음,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같은 종류 전하는 흡입, 다른 종류 전하끼리 반발. 이게 틀렸네요. 전하는 다른 종류는 흡입, 그리고 같은 종류는 반발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 극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흡입하는 흡입력, 그리고 N극과 N극끼리 같을 때는 반발력인데요. 전하의 성질도 똑같습니다. 전하의 성질도 플러스야 마이너스 따라서 흡입되고,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그러므로 1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같은 부호 전하끼리는 반발력, 같은 부호끼리 반발력. 맞네요. 정전유도에 의한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 정전유도에 의한 것은 반발력이다. 요거 아닙니다. 정전유도는 흡입력인데요. 정전유도가 왜 흡입력인지, 플러스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대전체와 모은 곳은 대전체와 같은 플러스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하고요. 이 정전유도는 전하의 극이 다르기 때문에 흡입력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이런 정전유도 이 도체에 이렇게 철망을 치지 않습니까? 이 철망을 치면 이게 정전차폐. 그 다음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력, 크기,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이냐? 문제에서 정전력이라겠죠. 정전력, 그리고 두 전하, 거리, 두 전하의 곱, 제곱의 반비례. 이거는 쿨롱의 법칙인데요. 이 쿨롱의 법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하가 다를 경우, 그 다음에 전하 같을 경우 서로 작용하는 흡입, 그 다음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 그때 쿨롱의 법칙에 이 전하를 Q1, Q2로 주고 이 전하의 거리를 R로 줬을 때 이 쿨롱의 법칙은 이 작용하는 힘이겠죠. 정정력, 밀어내는 힘. 그러면 이걸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F는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입실론이 있습니다.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는 입실론이라고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는데요. 입실론인데요. 입실론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 값을 갖는데요. 입실론은 힘에 대한 것은 4파이 진공 중의 입실론 비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분의 1 곱하기 거리 R의 자승의 Q1, Q2가 됩니다. 이 값이 진공 중의 입실론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등, 비유전율은 1이 되는데요. 진공의 유전율을 이었을 때의 1로 봤을 때의 비율을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약 1로 생각하십니다. 이 값을 곱하면 9의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 Q1, Q2의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정력, 쿨롱의 법칙이겠죠. 전하 곱의 비례, 거리 반비례의 비례. 마지막 문제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거리가 R이고 진공 중에 정전기력 Fn은 정전기력을 구해라. F는 거리 R의 재성 Q1, Q2 이게 답이 되겠죠. 오늘 2강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 그리고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기출문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공개 중에 10 마이크로 콜럼과 20 마이크로 콜럼 때 정전력 구하라. 정전력 구하는 것은 쿨롱의 법칙인데요. 쿨롱의 법칙을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다시 한번 쿨롱의 법칙을 설명해드리면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하끼리 있을 때는 흡입하는 흡입력 그리고 반발력 어떤 경우에는 반발력 틀릴 때는 흡입력이 있죠. 이걸 통틀어서 정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정전기력을 나타내는 것이 콜롱의 법칙인데요. 얘가 Q1, Q2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R로 줬을 때 F는 4파이 입실론 비유전열 유전열보다 거리의 자승 반비례분의 두 전하의 곱이겠죠. 이거를 입실론 값이 진공중 입실론 값이 8에 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10의 9승 R의 자승분의 Q1과 Q2 값이 나옵니다. 이게 쿨롱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값의 쿨롱의 정전력을 구하려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 1m죠. 자승분의 10의 마이ル콜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곱하기 10의 20의 16승 이 값을 계산해보면 1.8 n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콜럼과 똑같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 2m 2의 자승 4 곱하기 영공은 그냥 콜럼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값을 계산하면 5.4가 나오는데요. 이게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 라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양전하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같은 전하일 경우에는 반발력이다 했죠. 반발력 작용합니다.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분국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무엇이라 하냐. 특히 정기적 분국 이걸 알아야겠는데요. 정기적 분국이 뭐냐. 앞 시간에 설명했던 정전유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전유도 그러면 이건 도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분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도체, 절연체, 그 다음에 유전체. 정전유도는 도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전분국은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 정전유도는 그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전체, 플러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대전체를 도체에 대면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가 되어서 대전되는데요. 이때는 이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대전되는 현상이고요. 유전분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콘덴스가 있고요. 이 안에를 유전체로 채웠을 때 플러스가 있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정전유도와 부전분국의 차이점은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여기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정전유도는 하지만 유전분국은 이동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절연체 중에서 이렇게 정기적 분국 현상이 일어나는 거 뭐냐? 유전체겠죠. 답은 유전체. 그 다음에 진공 중의 비유전율 값을 구하시오.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의 값입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을 이 값으로 계산하고요. 비유전율은 1이 비유전율입니다.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산화 티탄 자학인데요. 값이 한 60에서 100 정도. 그러면 가장 작은 거 뭐냐? 가장 작은 것은 절연종이 1.2에서 2.5. 이 두 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비유전율이 9인 유전율을 구하라. 유전율 입실론은
진공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었죠. 원역에 8.8 곱하기 비유전율이 9기 때문에 9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80점 이 값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어저께 많이 드셨죠? 해독은 다 되셨습니까? 4회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4회. 첫 번째, 콘덴서 용량 0.001 페럿과 같은 것은 10의 3승,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 10의 9승 나노페럿, 10의 12승 코페럿. 이 단위를 암기하시면 쉽게 페럿은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페럿이 0.001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1000의 마이크로페럿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충전 전하량을 구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4강이 중요하신가요? 여자친구가 중요하신가요? 이 뭔 개소리야! 분노. 다음 문제 보면은 컨덴서 충전 전하량인데요. 전하량은 전기량입니다. 전하량 C분의 V 정정 용량과 전압에 비례한다는 건데요. 이 정정 용량은 전기를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플러스는 일로 가고 마이너스 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정 용량은 전하량은 왜 정정 용량과 전압에 비례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버스 있죠, 버스 15인승 30인승 그럼 어떤 게 사람이 많이 탑니까? 30인승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버스 정정 용량입니다. 이게 클수록 전하량도 커지겠죠. 그럼 압력 버스 탈 때 의자에만 앉는 것보다 여러 명 우리 학교 다닐 때면 막 등교고 밀어가고 하잖아요. 손목까지 전압이 밀어주고 용량이 클수록 전하량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정정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C는 V분의 Q 이게 페럿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전압과 전하량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거고 만일에 이 콘덴서에 대한 정정 용량을 구해라 했을 때는 이 부분만 했을 때는 이게 평행 극판이고요. 콘덴서 그 다음에 이간의 거리가 L 이게 면적, 콘덴서 면적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입실론은 유전율입니다. 이거에 대한 콘덴서 용량 C는 면적에 비례해요. 면적이 넓을수록 저장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입실론이라는 건 유전율이 클수록 또 전하를 많이 저장합니다. 이 거리는 좁을수록 많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콘덴서 용량은 입실론의 비례, 면적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빨리 풀게요. 그 다음 문제 콘덴서 용량 그러니까 전압과 1000V와 전하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 C는 V 1000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답이 5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요? 네, 이거 문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요. 똑같습니다. 여기 C는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100V 분의 1 마이크로페럿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용량이 큰 콘센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용량이 콘센트 용량 크게 하려면 입술론 크게 면적 크게 거리는 짧게 해야 됐죠. 네. 근데 첫 번째 면적을 작게 한다 이게 틀렸네 바로. 다섯 번째 정정 용량에 대한 틀린 것. 정정 용량 전압의 반비례 전하량의 비례 면적의 비례 길이의 반비례 간격의 반비례인데 비례한다 그랬죠. 라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콘센트 교류 회로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뭐냐. 그 전해 콘센트입니다. 교류 회로로 사용할 수 없는 전해 콘센트는 직류 회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량을 변화시키는 콘덴서. 저희가 여기서 나온 문제 보면 마일러, 전해, 세라믹 이런 것들은 고정식 콘덴서인데요.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변식 콘덴서라고 합니다. 가변식 콘덴서. 바리온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십자에 보면 이 콘덴서를 돌려서 이 극판의 간격을 범위를 조절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가변식 콘덴서. 감사합니다. 정정 용량 콘덴서 직렬, 병렬, 연결 대 공식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콘덴서가 병렬로 더 있을 때 보통 우리 더해 주잖아요. C1, C2라 했을 때 여기에는 Q 전하량이 흐르게 됩니다. 전하량이 흐르게 되면 이 콘덴서에서 전하량이 Q1, Q2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전하량은 V분의 C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하량
구했을 때는 C1분의 V1이 되고 V가 되고 Q의 2에는 Q2는 C2의 V2가 됩니다. 합성 전압 Q는 Q1분의 Q2가 돼서 C1 플러스 C2의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C1 플러스 C2의 V값 이 합성 전기량 C1 플러스 C2 곱하기 V가 되고요. 이제 합성 C는 Q는 전체 전기량은 C분의 V에서 C값은 V분의 Q가 되네. 여기 넘어가니까 보면 V분의 Q값이 C1 플러스 C2 바로 V2 그럼 V 약분되잖아요. 그럼 C값은 C1 플러스 C2 C값을 구할 때는 C1 플러스 C2가 돼요. 병렬일 때는 전압은 일정, 전기량은 배분됩니다. 어떻게 배분되냐? 비례냐? 반비례냐? 전기량, 그러면 이 값의 전기량 구해보면 Q1은 C1 곱하기 Q는 C1 플러스 C2분의 이렇게 합성이 나왔는데 이 V 값을 구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V는 C1 플러스 C2분의 Q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C1 플러스 C2분의 Q C1 플러스 C2분의 C1의 Q Q1의 전기량 그러면 Q1의 전기량은 콘덴서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첫 번째 문제 C2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해라. 정정 용량 병렬일 때는 C1 플러스 C2 해야 되잖아요. 답은 C1분의 C2 직렬로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기량은 흐를 때 전기량은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직렬일 때는 전기량은 일정해요. 그 대신 전압은 배분됩니다. 전압이 비례냐 반비례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성 정정 용량 Q는 C분의 V였는데요. 이쪽에 정정 용량 Q는 Q1을 했을 때도 C1분의 C2 그 다음에 Q2 여기 이구나. Q2는 C2분의 2 그러면 Q는 C분의 V니까 V분의 Q C2 값도 V분의 Q C는 합성해보면 V1 V2분의 Q 직렬일 때는 여기 Q 값은 때 C1분의 V1 Q2는 C2분의 V2 Q는 C분의 V에서 C는 V분의 Q가 되잖아요. V1 값은 C1분의 Q1 V2 값은 C2분의 Q2 Q는 같기 때문에 그냥 Q를 빼고 Q2가 아니고 Q가 돼. V1과 V2 값을 더해줘야 되니까 C1 Q 플러스 C2 Q 분의 Q 요거는 C분의 1 플러스 C분의 C2분의 1 Q의 Q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 값이 합성 정정 용량 병렬일 때는 이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이 전압 원값을 구할 때는 Q는 C1분의 V1이잖아. C1 값은 V1은 이 시간에 C1분의 Q가 돼. 그러면 C1 Q 값이 CV였잖아. 그러면 이 합성 C는 병렬일 때 이 값이잖아. 이 값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는 거지. 이건 없어지고 이거 되니까 그러면 C1 약분되고 답은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V가 이 값이 돼. 지금 보면 이 값이 V1이잖아. 그럼 V1은 정정 용량의 반비례하네. 반비례해서 증가하고 막. 2번 문제 EC하고 CC 했을 때 아까 병렬일 때는 더한다 그랬으니까 C 그다음에 이건 다시 직렬이니까 EC 곱하기 C는 4C의 제곱. 이거 4C고 약분하면 C가 되네. C1과 C2가 직렬 그리고 C3가 병렬로 돼 있고 이게구만. 두 개는 직렬 C3는 병렬로 돼 있을 때 합성은 얼마냐? 요거 두 개 직렬이니까 직렬일 때는 아까 전에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요거잖아. 더하기 C3 정정 용량이 같은 콘덴서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용량이 같은 걸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C1과 C를 같은 걸 병렬로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인가? 그러면 직렬 EC지. EC분의 C의 제곱은 2분의 1C네. 병렬일 때 직렬은 몇 배냐? EC는 2분의 1C의 몇이냐? 4. 그 다음에 C1이 여기 똑같이 이걸 보면 되는데 C1이 5 마이크로페럿 C2가 10 마이크로페럿 때 직렬로 접속했을 때 직류 전압이 30V 가까이 졌다. C1의 전압이네.
예, 이거의 반비례 전화번호는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V 5 더하기 10분의 곱하기 30 20. 첫 번째 시간 정전 에너지, 그다음에 역방입니다. 이번에는 비소고 방위. 뭔 개소리야! 첫 번째 정전 에너지 식을 구하시오. 근데 먼저 정전 에너지를 그 앞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은 입실전분의 D분의 S입니다. 그리고 전기의 세기 E는 D분의 전압. 이렇게 말하면 이 전압을 이 간격으로 나눈 값이 전기의 세기, 힘입니다. 세기. 그러면 이건 다시 표현하면 전압은 ED가 되겠죠. 이 정전 에너지는 2분의 CV의 자승 줄, 그리고 에너지가 하나 또 있는데요. 자승 줄 퍼 제곱 세제곱미터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줄. 이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시브랄 자승. 시브랄 자승.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뭐냐? 여기 들어있는 최적당 정전 에너지인데요. 2분의 1 이 상노무 자식. 2가 두 개니까 이 상노무 자승. 그 다음에 인더턴스는 LI 자승. 이렇게 세 개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정전 용량이 최적당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시브랄 자식, 상노무 자식 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E는 CV의 자승인데요. 이거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근데 최적당 에너지를 구하기 때문에 C가 우리가 여기서 봤던 콘덴서 용량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입실론 TS. 근데 V는 이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곱하기 2의 자승, D의 자승이죠. 이게 자승이니까. 그러면 이걸 나눠줘요. D 약분. 그러면 2분의 1 입실론 S 2의 자승입니다. D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S하고 D가 여기 S하고 D잖아요.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빼놓으면 2분의 1 입실론 2의 자승 최적이 되잖아요. 줄인데 퍼 세제곱미터. 근데 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15식 바뀌는 거. 이렇게 공식이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가시죠. 팔로미. 정전 에너지 공식. 시브랄 자승. 예, 시브랄 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콘덴서 정종 용량을 구하라. 여기 보면 시브랄 자승에다가 보여주면 됩니다. 2 곱하기 5에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의 저승. 그러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답입니다. 그 다음 단위 최적당 에너지다 있잖아요. 네. 아까는 뭐지? 단위 최적을 대보면 시브랄이 상노무 대입잖아요. 2의 자승 전속 밀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대입하고 싶어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D는 전속 밀도가 이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 그러면 요걸 적용해주면 이걸 풀어볼게요. 2분의 1, 2 이렇게 되죠. 자승이 이 두 개 이렇게요. 요것이 요거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 D2가 되죠.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답이 2500이 답입니다. 흡입력을 구해라. 정전 흡입력. 충전이 되면 이 급한 플러스 돼 있고 마이너스 돼 있는데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이 흡입력이 발생하는데 이 흡입력 구할 때는 F는 2분의 1 이브랄 자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면 문제에서 첫 번째 전압에 자승한다. 이게 답이겠죠. 에너지에 대해서 3개. 정전 에너지는 시브랄 자승, 최적당은 이 상놈 자식. 이 상놈은 자승. 시브랄이 상놈 자식 되는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인더턴스는 LI 자승아. LI 자승. 그 다음에 정전 흡입력은 이브랄 자승아. 이렇게 4개를 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더턴스 에너지는 그때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전기력선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전하가 있어요. 전기력선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상의 선으로 나타낸 걸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장의 힘을 가상의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죠. 팔로미. 뿐만 아니라 같은 극이라
전기력선. 이게 가상의 선, 전기력의 힘에 대한 가상의 선을 말하는 것이 전기력선. 그럼 전기력선은 첫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높잖아요, 높아. 그렇게 이해하면 전기력선은 전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력선은 여기가 무한대라고 생각했을 때 무한대에 출발해서 무한 원점에서 끝날 수도 있고 무한대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무한대로 간다. 이게 없으면 무한대로 가서 찾아러 가 끝까지. 전기력선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가상의 선이라 했잖아요. 전기선. 그러면 이 도체라고 했을 때 이 도체에는 전기력선이 없겠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아. 전하 사이에서 전기력선이 오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없다. 전기력선 방향은 같다. 전기장의 방향은 같아.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하고 같다. 전하가 없는 곳에는 전기력선이 소멸하지 않는다. 발생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연속적이다. 전하가 없는 곳에 전기력선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분기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와야지. 그리고 여기에 전하가 없는데 여기서 가다가 없어질 수도 없다. 이네요. 영속적이단 말은 이렇게 연속으로 간다. 이 전기력선은 지금 여기를 당기잖아요. 고무줄 같이 당기는 항상 수축 성질. 그 다음 전기력선 방향은 그 선상 법선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 선상, 이 선상의 범선 방향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흐른다는 소리. 이렇게 접하는 부분 방향으로 흐른다. 전기력선 범선 방향으로 흐른다. 등전 위면 도체 표면이에요. 이게 등전 위면 도체 표면 수직 방향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기력선이 가잖아요. 이렇게 수직 방향 도체 표면에 항상 나올 때나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간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들어간다. 이게 수직이란. 전기장이 0이 아닌 경우, 전기장이 0이 아니면 전기장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두 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두 개의 전기력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기력선이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 두 개는 교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위전화 플러스 1콜롱은 엡실론분의 1개 전기력선을 이렇게 추리한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문제. 전기력선 성질이 틀린 것은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맞잖아. 표면의 수직 맞고 그 다음에 밀도는 크기가 같다 그랬지. 근데 같은 전기력선은 밀어냈잖아. 전기력 성질 중 맞지 않은 것은 양전하에서 음전하 흐르는 거 맞죠? 아까 그 다음에 법선 방향은 전장의 방향이다. 법선 아까 말했잖아요. 법선 맞죠? 법선 방향 전기장의 방향. 그 전기력 수는 전장의 세기와 같다. 아까 전에 맞는 말이고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교차 관계는 직각이다. 등전이면이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서 직각으로 가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방전